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어제는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한 피로감이 좀 누적된 것 같은데요.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6,000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4,671입니다. 골드는 약간 더 하락했습니다. 1,770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와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8%대 하락, 테슬라도 6%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기준으로 5만 달러까지 올라오다가 다시금 48,000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5만 달러를 넘기고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다시금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도미넌스는 40%대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 기준으로 5,900만 원 선입니다. 어제 리플과 샌드박스가 한때 6%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다시금 좀 하락폭을 키웠고요. 주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오스와 비체인 등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다가오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별로 이 지지라인 과 저항선을 정의하는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매를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페이코인이 구글 결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페이코인으로 구글 기프트 코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페이코인 앱 내에 있는 이 페이코인 기프트몰에서 구입하는 방식인데요. 페이코인 기프트몰에서는 카페와 외식, 편의점, 마트, 영화,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페이코인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5%에 달하는 페이코인 리워드 혜택도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이번 구글 기프트 코드 페이코인 결제 론칭을 기념해서 오늘 14일까지 15% 즉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8% 페이코인 리워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구글 기프트 코드의 이 페이코인 결제로 인해서 간편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의 사용 증대와 또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곳에서 페이코인 결제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또 사업을 넓혀왔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곽을 드러낸 트래블룰, 거래소 3사는 내달부터 업비트는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익명성을 이용한 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 트래블룰 적용이 국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마켓으로 합법적인 사업 운영 허가를 획득하면서 한숨 돌린 이 국내 4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룰 이행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세 곳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혼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이동 규칙이라고도 하는 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을 이동할 경우에 송금자와 수취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특성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발표 당시 가장 우려와 반발을 샀던 규칙인데요. 거래소 간의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은 이 기술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탈중앙화 거래가 활성화돼서 시장이 음지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에 따라서 2020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을 의무화하게 됐는데요. 국내 사업자 인가를 받은 4대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이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서 트래블룰 이행에 힘을 모았고요. 업비트는 자체적인 솔루션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작법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솔루션의 최종 테스트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로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트래블룰의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 익명성과 자율성 또 탈중앙화 이런 것들이 시장 특성이 약화되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자금 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시장이 건전하게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BIS가 CBDC는 탈 국가기관 간 거래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몇몇 국가들의 이 중앙은행이 실시한 CBDC 국가 간 거래 테스트가 성공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프랑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CBDC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혁신허브 책임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실험의 결론은 CBDC가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CBDC가 도입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주라 프로젝트인데요. 2021년 6월 처음 발표됐고 2020년부터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진행했던 실험의 일부입니다. 이번 실험은 승인된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도매 CBDC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주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CBDC가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줬지만 아무래도 이 실험 대상과 규모가 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결론까지 이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CBDC에 대한 실험과 프로젝트들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앞으로 또 유의미한 결과들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